느낌이 막 그죠? 공항에 도착한 느낌입니다, 그죠? 네, 날씨가 좋네요. 오랜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어색하네요. 어색하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진행해 주길 바라는데 네. 저희가 좀 멍한 상태라서 시차적응이 지금 안 되는 상태라서. 네, 저도요. 예. 아우, 혹시 좀 들은 정보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출발하기 전에? 그냥 멀리 간다는 거. 아, 저랑 같네요. 네, 예. 그게 다예요. 차는 앞에 있다는 거. 네, 차도 앞에 있다는 거. 그럼 저희 가야 된다는 거. 저희 가야 됩니다. 예. 일단 짐부터 싣는 두 사람.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오래간만에 두 분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처음이라니까요. 뭘 오랜만. 저희가요. 아, 예. 예. 혹시 두 분 그 법에 좀 관심이 있나요? 법. 주제인가요, 이게? 네. 야, 법은 진짜 그 막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법 아는 법이 있습니까? 있죠. 예. 주차 위반. 도로교통법. 네. 예, 정리하면. 예. 뭐 그런 거. 직접 당하는 것만. 그렇죠. 뭐 그런 정도 네. 있고 위반하면은 뭐 범칙금이 나온다. 과태료는 이렇다. 벌점 얼마다 이 정도. 그 법은 민법, 상법 뭐 그런 거. 형사님 아니요. 같으세요. 그 느낌 나죠. 예. 그런 정도. 형법 이런 거. 뭐 이런 정도죠. 예. 오늘 법 중에서도 헌법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이에요. 겨우 입된 애들한테 헌법이라니. 예. 전 진짜 잘 모르는데. 진짜. 헌법과 대구시청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궁금증을 안고 권영진 시장을 찾았는데요. 대구의 살림을 맡아보느라 오늘도 바쁜 모습입니다. 시장님, 아마 대구 시민분들께서는 시장님 집무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이렇게 모니터가 있습니다. 일자리 상황판 같은데. 예, 이거는 일자리 상황판입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이 대구의 전체 일자리와 관련돼서 상황을 여기서 모니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상황판입니다. 대구시의 일자리는 조금 늘어났습니까? 예, 조금은 늘어나는데 또 계절별로 조금씩 다르고 합니다. 예. 예. 오늘 다른 일정이 더 있으신 거죠? 예, 오늘 뭐 우리 대구에서 해프를 둔 큰 행사가 전국을 투어하는 행사가 있어서 대구가 불씨를 지펴 계획된 여정. 떠나는 이들을 환송하기 위해 권영진 시장이 시청 밖으로 갈 길을 옮깁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전국 투어 첫 자, 이거 수고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잡아가지고 국회에 전달하고. 예, 그래 주십시오. 자, 대구에서 들었던 지방분권의 해프를 전국적으로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사르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반드시 내년 6월에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우리 국민의 에너지를 한번 모아 주십시오. 지방분권 하면 화이팅 하십시오. 지방분권 화이팅! 잘 다녀오십시오. 지방분권 희망버스에 오를 탑승객을 소개합니다. 지방분권 최고수 최배경 의장, 그리고 김영기 교수, 지방분권 보수 청년기획대표 박요한, 지방분권 무리수 방송인 오승철, 문채영, 지방분권을 알리는 젊은 피 대학생 홍보단 전재원, 강한솔. 대구시는 2002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운동단체를 설립한 지방분권 선도 도시입니다. 또한 2011년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하는 등 현재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죠. 분권운동의 첫 화두가
지방을 살려서 나라를 살리자 이걸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구가 분권운동을 선도한 것이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해방 70년사가 이루었던 성취의 바탕에서 새로운 나라의 경영의 틀을 이제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아니라 지방 분권적인 국가로, 그래서 지방이 살고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이런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 우리의 절박함이 분권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는 운동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려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대구의 정신사적인 전통입니다. 우리 대구는 그동안 우리 민족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국채보상운동으로, 호국운동으로, 새마을운동과 그리고 산업화의 선봉으로서 또 민주화의 기수로서 이런 운동을 해왔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소명과 과제인 분권에도 우리가 앞장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해 희망을 싣고 떠나는 2박 3일의 여정.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버스도 이제 처음 타봐요. 그러게요. 무슨 네. 회의실 같아요. 그렇죠. 응. 그만큼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여기서 법 얘기를 해야 된다고. 네. 헌법 얘기하다 저희 멈췄지 않습니까? 멈출 수밖에 근데 없죠. 이제 또 네. 차이는 보니까 지방분권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둘의 관계가 있을까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게 해야 될지. 그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예. 둘이 뭔가 관계가 있나요? 이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재원 이런 거를 지방 정부로 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하려면은 헌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헌법으로서는 지방 자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야 헌법에서 지방 분권을 할 수 있게 해놔야 지방 정부의 권한과 재원이 와야 지방이 알아서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패널 중에서도 양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야말로 지방분권에 이제 살아있는 화신들, 전설들 뭐 이런 분들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또 오랫동안 또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분권 운동에 대해서 얼마 동안 이렇게 활동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지방자치에는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1989년도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세미나도 포럼도 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지방의회가 1991년도에 이제 출범을 했지요. 네네. 그 초대 의원으로 또 2대 의원으로 3대 의장 역임하면서 이 지방자치는 유니마 지방자치고 ER 지방자치고 소위 민주주의 구색용이지 지방자치가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비를 넘는 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 개정보다는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제 법률이 재개정이 돼야 된다. 공조를 바꿔보자. 이래서 이제 현행 헌법 전체 130개 조항 중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단 2개. 개헌이 절실합니다. 그 염원을 담아 지난 9월 5일 대구에서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 개헌 특위가 대구를 포함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차례로 개최됐죠.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로 이렇게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수도권에 너무 모든 것이 집중되고 지방은 점점 공동화 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 집권의 폐해다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이 되고 있고 해서 지방도 이제 각각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정부 또 그런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갖춘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 열망들이 높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방에 살아도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방 분권을 좀 실질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운동을 많이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내려놓지를 않았거든요. 그걸 실질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지방 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데서부터 또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또 자치 조직권 이런 것들을 실제로하는 그런 지방 분권을 이루자 하는 것이 이번 개헌 논의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라도 장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네. 예, 대구에서 여기까지 한 몇 시간 정도 걸렸죠? 3시간 걸렸죠. 그렇죠. 예, 예. 우리 오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여기에도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제 귀중한 말씀을 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충령산 자락에 위치한 세심원의 주인 청담 변동의 선생. 선생은 장성군청 공무원으로 30년간 몸담으며 지역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지역은 손발이에요. 막상 지역이 움직여야지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움직인데 지역은 아무 손발의 역할을 못해. 이게 참 안타까워요. 뭐 문화를 하나를 육성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돈 갖다가 토목공사만 해. 딱 정해줘 버려. 여기는 토목공사 할 데도 없는데 토목공사만 해라 하니까 작년 했던 몇 년 전에 했던 하천 다 두드러 깨고 또 오고. 그놈에다 문화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서울에서도 문화예술계에서 있는 연극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오시고 싶어도 조금만 지원이 아니라도 조금만 협조만 해줘도 와서 공연을 여기서 계속 지하철 1호선 어듣기 여기서 해보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문화가 살 수 있는 집중 투자가 될 수 있게끔 토목도 하기는 하지만은 돈을 좀 한 번에 지방에다가 니가 알아서 써봐. 그렇지. 근데 잘못 쓰면은 좀 혼 좀 내고. 그렇지. 진짜 돈 잘못 쓰면 그게 겁나게 독이 되니까 돈 잘못 쓰는 것은 진짜 잘못. 과감하니 그날짜로 3대를 재산 공무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율이심이 책임 따라야 되거든요. 예, 책임이 중요하거든요. 예. 아주 핵심적인 말씀하셨네. 근데 그런 것이 될 수 있게끔 지방에다 문화에 50% 투자해. 여기 지역은 올려 보내봐. 그냥 심사를 지역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데 군수들이 또 잘해야 돼요. 군수 지도인양, 선거 헌념양 다 해서 모시고 갖고 다 배려버렸다. 혼이 군에서나 이렇게 지방 분권이 됐을 때에 공무원이 찾아서 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을 줬을 때에 확실히 할 수 있는 혼이 있는 사람만 찾아야 돼. 그렇죠. 이렇게 비빈 사람은 지문이 없어요. 저 지문이 안 나오면 유령인간이요. 그 사람이 무엇에서 무엇이 나오겠어? 예? 아주 그 핵심을 지금 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지방 분권의 핵심을. 만약에 군수가 혼도 없고 차랄도 없이 자기 선거를 위해서 선심히 행정한다 하면은 바로 이제 주민 돈 주지 마버려. 돈 주지 마버려. 당장에 뺏어버려. 이라고 헌짓 다른 데 줘. 하는 거 보면 알아야 돼. 앞으로 군수를 여러 군수한테 한다고 국민들이 뽑으면 지방이 발전할 것이오. 공고를 하나 내면서 국가가. 선생의 호탕하고 고소한 입담과 함께 충령산의 밤도 깊어만 가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민들에게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재미있는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 있죠? 재미있는 우리가 재밌는 거예요? 본인들이 재밌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앉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앞에 젊으신 분들 앉으시고 뒤에 일단 저희가 외모 담당이니까 앞에 앉아서 대화합니다. 기사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납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상위 그룹, 클래스고 네. 우리는 이제 도트로키적입니다만 누가 꼴찌를 면할지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저 눈치를 보고 왠지 있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양쪽에 그래도 대학생들이고 또 경영이고 법학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 문제 보러 갑니다. 네. 자, 쉬운 문제 일단 드릴게요. 네. 법정 기념일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방 자치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지방 자체는. 자, 답판을 이제 자, 들어주십시오. 예. 내려주세요. 저희가 아니 뒤에 못 봤거든. 정답 있어요? 제가 그 수준을 좀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네요. 이렇게 8명이 이렇게 정답이 없다고요? 네. 10월 29일입니다. 김기호 선생님 10월 26일로 하셔가지고 나도 못 들었어. 지방자치의 날이 10월 29일입니다. 아니 저희는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계신 분들은 교수님이시고 의장님 아니십니까? 저분은 특히나 우리한테 수준을 어디까지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했을 뿐이에요. 네,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맞추는 보다도 젊은 분 맞추면 좋겠다. 에헤이. 저보다 더 타야 이건 전형적인 정치 내가 정치식 발언인가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수준을 좀 낮추겠습니다. 이게 바로 낮춰지네요, 바로. 네. 우리 지금 지방 분권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 분권을 한자로 하면 어렵겠죠. 그럼요. 깜짝이야. 제가 말았네. 그러면 지방 분권 중에서 지를 한자로 써주세요. 지.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조용히 하세요. 지방 분권의 지. 둘다. 자, 답판을 일단 들어주세요. 약해만, 자, 약해만. 하나, 둘, 셋. 서주 씨,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일본 시간자고요. 나 맞췄어. 이거예요. 나 맞췄어. 이거예요. 나 맞췄어. 와. 나 맞췄어. 야, 정말 유행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현행제도, 그리고 지방분권의 개념과 정의까지 지역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지방분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 자, 이것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지금의 지방분권, 지방자치와는 다르겠지만은 조금 그래도 비슷한 맥락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규약으로 조선 중기 지방사림이 하층민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향촌의 공동조직을 얘기합니다. 자, 답판을 들었지. 하나, 둘, 셋. 야, 향약. 야, 둘이었다가 똑같네. 저거는 서민들 거였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예. 자, 혹시 다 배웠죠, 이거? 그럼요. 예. 혹시 향약의 4대 등록 혹시 아십니까? 법학과. 4대 등록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실상계.
과실상규. 어렵게 나네요. 규상. 예, 상규.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저 고수분들. 네 자식 있는데 예, 맞죠. 예, 맞아요. 기억나는 게 없나요? 그다음 뭐 좋은 일은 서로 상부상조? 상부상조 어떡하나? 좋은 맞습니다. 좋은 일을 서로 권한다를 예. 사자성어 덕업상군. 덕업상군. 예.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환난상률. 예,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한 가지가 빠졌죠 지금. 예. 예속상교. 뜻을 적어주세요. 무슨 뜻인가? 기억은 나요. 예속상교의 뜻을 적어주세요. 갑자기요? 예를 지키고 속상하더라도 말 된다 그렇지. 그 얘기지. 맞아. 우리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다. 요한 씨 생각하는 답은 어떤 건가요? 어렵네요. 이 속자가 무슨 속자인지를 몰라서 나머지는 알겠는데. 의장님 아시겠습니까 혹시? 글쎄 지금 나도 지금 글씨 싶으시가 나왔지. 한 분 정도 나오겠죠. 한 분 정도. 예. 나도 해 하는 거. 뭐 뭐라고? 뭐랬지 그래? 나 기억이 안 나. 근데 속상만 기억나고. 진짜 속상해요. 그러니까 서로 속상하더라고. 예라고 답한다. 속상하지? 예. 예로부터 속상한 날이 있더라도. 그렇지? 속상한 날이 있더라도 날이 있더라도. 서로 학교는 간다. 학교는 빠지면 안 된다. 학교는 빠지면 빠질 수 없지. 큰일 나지. 빠질 수 없어.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말했던 말이야. 예, 준비되었으면 올려주십시오. 앞판 먼저. 우리 앞판에 예, 앞줄 먼저. 예능적으로 하나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앞줄 먼저. 예. 예, 승철 씨, 예, 뭐라죠? 쓰겼어. 예로서 약속을 하고 서로 교류하며 지킨다. 예, 약속 예속 상교다. 되게 좋고. 채영 씨, 채영 씨 뭐? 제가 더 이상한 거 같잖아요. 딱 어울리는 말이잖아. 예로부터 속상한 날이 있더라도 학교는 빠질 수 없지. 학교에 대한 사랑을. 앞줄, 뒷줄 다 함께 들어주십시오. 비슷한 답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오승철 씨, 요한 씨, 의장님, 교수님, 예, 정답입니다. 이 숫자가 약속일 것 같은데. 약속은 아니고요. 무슨 자, 예속상교의 정확한 뜻은 서로 사귈 때는 예의를 지킨다. 예의를 지킨다. 어쨌든 퀴즈를 풀어본 소감 우리 지방분권 이해가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속상교랑 지방분권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야, 우리가 정말 이 정도 수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어쨌든 뭐 서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해야죠. 예, 서로 또 뭐 소통도 하고 저는 이제 지방자치의 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날이 10월달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게요. 29일이라는 게 확실히 이제 각인이 됐단 말입니다. 29일.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니까 그만큼 뜻깊었던 시간이었다. 뭐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뭐 지방 자치, 지방 분권 전혀 잘 관심이 없는데 아마 제 나이 또래 이 여성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저도 조금 알게 됐고 예속상교를 예. 한 번 더. 10월 29일가 예속상교는 네.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날 충령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방분권 희망버스가 먼 길을 달려 이곳으로 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편백숲입니다. 숲이 참 이제 어째 그때 당시 1958년 저 정부 수립 이후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나무를 심을 생각을 했냐 이거야.
예? 그 생각 하나가 지금의 이 아름다운 숲을 만든 거예요. 멀리 보는 거죠. 예. 아이 멀리 쳐야요. 몇십 년 보고 몇십 년 보고. 이제 지방 분권이 제일로 문제가 호들갑 뜨는 게 문제를 아니야. 예? 충령산의 넉넉한 품에 안겨 있는 편백숲은 전국의 편백숲들 중 규모가 가장 넓습니다. 또한 치유의 숲으로 길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는데요. 과거 전쟁의 상흔으로 황무지였던 이곳이 지금처럼 울창한 숲을 이룬 데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몸으로 이제 오긴 왔는데 네. 여기가 또 우리 본 주제인 지방 분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곳이죠? 그러게요. 이분은 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숲을 조성해가지고 국민들이 나무를 심기 시작은 최초 근본 태생지예요. 근데 이런 분을 국가가 기리고 이렇게 그러려면 지방에다 줘볼던가. 그럼 국가에서 했던가. 둘중에 하나를 해야 거다니요. 공중에 떠갖고 지방에 가야지요. 아무것도 못이요. 그러니까 분권이 필요한 거죠. 또 여기 소유자가 산림청이 되어갖고 장성군에서 뭐 하고 잡아도 아무것도 못이요. 그러네요. 오늘 제가 느끼는 거는 몸의 때는 씻을 수 있어도 마음의 때는 씻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1차적으로 세시민에서 씻고 오늘 치유숲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중앙정부가서 중앙집권적 때를 씻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훌륭한 분, 이런 임종국 같이 훌륭한 분을 우리가 기리고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또 자원을 가꾸고 그 지역 발전시키는 이런 분이 진짜 지방분권 리더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변쌤 같은 분들이 잘 이렇게 현창하셔서 이게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되기만은 바랄 뿐인데 네. 제가 한 12년 전에 이분에 대해서 사회공헌부문 국가유공자를 만들려고 3만 명 서명을 받았어요. 제가 마을이 3만 명이지요. 서명 받는다는 거 대단하시네. 대구시청 공무원 다 동원해도 못 받아. 그렇게 힘들어. 근데 국가에다 냈는데 국가라는 데는 지금 사회공헌 부분이 이제 평화시에는 사회공헌 부분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 돈밖에 만들고 명예로 먹고 살지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을 그냥 하나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공헌 부분 하나라면 다 해주라 한다고. 구더지 묻어서 장 못 담냐?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어. 흔적이 이제 이 정신문화만 이렇게 남아 있어. 이런 분들 사회가 국가유공자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맞아요. 1호로 예. 대한민국을 1호로 이렇게 국가가 그때 1958년도, 56년도부터 이렇게 조림을 묘목을 했을 때는 자기가 그때 당시 국가 전쟁이 나고 엄청 힘든 때에 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끈을 길게 잡고 미래를 우리 후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숲 만들었죠. 우리가 와서 지금 이 순간에 봐보세요. 얼마나. 글쎄요. 내용을 알고 나니까 네. 진짜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겠다 싶지. 안 그랬으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그냥 아름다운 곳이다라고만 생각하지. 근데 그죠? 의미를 거기다 두고 가면 내 마음도 나도 여기 뭔가를 후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죄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숲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중앙정부가 이 임종국 씨의 훌륭한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말이죠. 이 중앙집권적인 사고를 단순히 갖고 나무 심었다고. 예. 나무 심은 것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100년 대교, 500년 대교죠. 서양 사람들 같으면 지금 난리 나버려요. 맞아요. 이게 지금 그 나무 심는 사람들 그건 가상으로 만드는 것이 그 베스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지만은 요거는 사실대로 있는 것을 뭐 이렇게 국가가 아주 산림청에서 제대로 해볼든가. 그러면 군청하고 짝짝꿍 해갖고 무엇을 만들든가.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지 군에서 올라가면 산림청에서 반대. 산림청에서 올라가면 군에서 반대. 이게 호흡이 안 맞아요. 맞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나무를 심었습니다. 가뭄엔 물지개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숲을 지켜냈습니다. 나무와 더불어 살다 나무로 돌아간 춘원 임종국 선생. 그의 넋은 지금도 이곳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을 뒤로하고 지방분권 희망버스가 달려간 두 번째 목적지는 빛고을 광주입니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는 지난해 지방분권을 달빛동맹 공동추진과제로 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방분권 홍보단도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예, 저 광주, 대구 살아나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한, 재원 전부 지방으로 내려야 돼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 개헌 하자했잖아요. 회장님. 예. 이거 분권해야 나라 섭니다. 지방 분권은 앞으로 펼쳐져 나갈 국가의 방향이지만 각종 지방 이양 사무들이 많이 지방으로 분권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그 부분이 확충이 안 됐어요. 해서 앞으로 지방 분권이 되려면 당연히 재정적인 부분도 국세나 지방세나 이런 조정도 필요하고 재정적뿐만 아니라 주민들, 시민들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가 중앙 집권의 폐해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 집권의 폐해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국토의 불균형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쇠퇴,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이 분권적인 국가를 구성하지 않고서는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토의 민주적 이 활용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전국에서 골고루 에너지가 분출될 때 이때 비로소 우리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은 시대의 거울입니다. 그 바탕엔 변화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가 담겨 있어야 하죠. 시대가 바뀌면 헌법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1948년 탄생한 대한민국 헌법은 순탄치 않은 개헌을 거치며 한국의 굴곡진 현대사와 함께 요동쳤습니다. 이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제9차 헌법이 개정되고 30년. 이제 새 시대가 원하는 새 헌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의 우리 헌법은 30년 전 1987년에 대통령을 우리 국민 손으로 직접 뽑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한 염원이 동력이 되어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그 나름대로 30년 동안 정권 교체도 여러 차례 이루고 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한 헌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기본권 강화라든지 또 지방 분권을 더 좀 실질화시켜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또 정부 형태는 대통령 1인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승자가 또 독식한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너무 정쟁이 심화되고 또 권력 남용의 문제가 이제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좀 분권과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부 형태, 이걸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시대적인 어떤 요청이 있다. 이것이 개헌의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 국회는 과거에 이제 김영호 의장 시절과 강창희 의장 시절에 국회의장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헌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보면 10년 이상 해온 건데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는 작년에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개헌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금년 1월 초에
국회에 개헌 특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얘기는 이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현재 개헌 특위가 활동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법전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역과 지역민의 현실을 담아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길, 바로 지방분권 개헌입니다. 저도 그동안 뭐 서울에서 서울부시장하고 서울에서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이 이렇게 어려운지는 솔직히 말씀하면 몰랐습니다. 이건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라 경영에 대해 무지했는지, 우리가 지방의 행정을 맡아서 하면서 우리 지방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재정도 국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우리 재정 자립도가 4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뭐 하나 신산업을 일으키겠든지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면은 중앙에 쫓아가서 예산 빌어서 따오기에 급급한 것이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통합신공항 이전이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이걸 전담할 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못 만듭니다. 행안부에 승인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가족정책관인데 이걸 국장급 부서로 만들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정해진 인구 200에서 300만 도시는 국장급 상급 이상 부서가 몇 개여야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구가 스스로 지방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비전과 목표를 정해서 나가려면은 분권이 돼야 된다.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입법과 관련된 부분들의 그러한 독립 분권이 없이는 이거는 지방이 꼼짝도 못한다. 희망버스는 광주를 떠나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대전시청 앞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는데요. 대전지역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김찬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대전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분권 개헌을 위해서 이렇게 광주에서까지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지역마다 지금 지방 분권에 이 문제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이 활활 타오르는 걸 이제 대전에서도 좀 불씨를 지펴서 활활 탈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희 환영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대구에서 이 분권에 대한 뜨거운 불을 가지고 이 대전의 분권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들이 대전에는 약한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불을 지펴주러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대전에서 이 분권에 대한 열의가 좀 약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대전의 구성 자체가 특구라고 하는 과학기술 특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이 대전의 지역 경제와 이 과학기술에 관련된 기업체나 연구소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거나 융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특구는 중앙정부가 지금 관할하고 있고 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전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거나 시너지가 잘 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주로 대전에 있어서는 경제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치나 분권에 대하여서 별로 이렇게 관심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이나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의외로 좀 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대전시가 이런 자치나 분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자본센터라고 해서 이미 이 대전에도 일찍부터 자치적인 노력도 있고 또 사회적 자본을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도 있긴 한데 이거를 우리 이 정부 대전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방향을 좀 잡아주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 대전이 약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 대전 시내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방분권을 홍보하는 거리 공연과 토크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대전 시민들에게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제 지방분권 개헌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 정신이고 역사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정부 형태, 즉 권력 구조겠지요. 대통령 중심제, 이원 집중제, 내각 책임제 등 이런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봉착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는 것은 진보와 보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소모적 논쟁으로서 지방분권 개헌이 실종될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방분권을 염원한 주권자, 즉 국민들께서 함께 뜻을 먹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내년 6월에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된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는 그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참 개인적으로 열정을 바쳐서 이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5년 전부터는 이 지방분권 제대로 되려면 현재와 같은 이 중앙집권적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5년 동안 또 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지금 줄기차게 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김 교수 무모한 짓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이 지금 국가적 의제로 제기되고 있고, 대통령도 이 지방분권 개헌,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이면 정년을 하게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6월에 지방분권 개헌이 저희들이 바라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개헌이 되고 저는 8월에 정년한다면은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대한민국 앞날에 정말 서광이 비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은 한마디로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이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금 변했고, 또 중앙 집권의 시대에서 지방 분권의 시대로 지금 변했습니다. 세계는 그렇게 변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보면은 지방 분권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유연하게 대처한 나라들이 선진국,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로서 시대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지 못하게 그리고 경직된 방식으로 대응한 나라들은 후진국, 이런 식으로 좀 분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기존의 중앙 집권적 체제로는 도저히 이 세계의 변화,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선진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지방 분권하면 선진국 갈 수 있고, 분권 못하면은 그냥 선진국 못 가고 이 상태에 머물거나 아니면 후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지방분권 희망버스가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2박 3일의 마지막을 장식할 그곳을 향해서 말이죠. 이들의 종착지는 바로
대한민국 국회.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온 걸까요? 지난 9월 13일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관계자들이 대구에 모였습니다. 지역의 과제이자 시대의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 그 바람과 뜻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 촉구 대구 선언문을 내놓게 된 것이죠. 네, 아주 중요한 문제들 갖다 자구부터 내용들을 모두 이 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또 상위 규범인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구라든가 내용 부분들을 많은 이제 수정을 해서 아주 의미 있는 대구 선언문을 이번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개헌특위 위원장에게 선언문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는 홍보단.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네. 오늘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의장님 뵙게 됐는데 네. 저희들 아주 이 정성스럽게 정중하게 네.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예, 네. 개헌해야 된다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이제 필요성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대구 경북이 중심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 분권 강화 운동 이게 개헌의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염원을 잘 담아내는 개헌안이 우리 국민들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 국회 개헌특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대구 선언문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너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이제 이번 개헌을 통해서는 지방에 더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깊게 담겨질 수 있도록 개헌 내용의 지방 분권 강화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개헌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의 중심에는 지방분권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특정 지역과 특정 세력이 전체를 휘두르지 않는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핵심적인 그런 취지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치분권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한 20여 년 가까이 되지만은 사실상 지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 비슷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치분권이 되려면은 우선 예산, 조직 그리고 법령 제정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단체도 있고 기초단체도 있는데 아니, 자기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럼 자기 살림살이를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살림살이를 중앙정부의 뜻대로 아니면 행자부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마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율권을 훨씬 더 보장하고 또 뭔가 스스로의 역량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지방분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오랫동안 우리는 중앙집권적인 그런 체제에서 국가도 운영하고 지방도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지방자치나 분권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할까, 필요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홍보나 인식이 덜 되어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확실하게 실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